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인 김세훈 판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김세훈 판사, 그리고 요즘 최고의 화제의 인물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강욱 의원하고 김세훈 판사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하는 내용은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2018년 3월 2일에 방송한 내용,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1심 선고가 2018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그럼 1월에서 2월 초 사이라면 선고가 4월 6일이니까 이때는 집중적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김세훈 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내용을 제가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고 제가 방송한 그 내용입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제3의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최강욱 의원입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이름이 공개를 왜 안 했느냐? 그때 2018년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 최강욱 의원은 소위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거는 2018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기도 전이고 그냥 단순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 대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저 조국, 그리고 김세훈 판사,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검찰도 증인 채택하고 저도 증인 채택하고 법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 신문 있었다는 거는 뭐 신문에 일부 보도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생각지도 않게 조국 민정수석, 김세훈 판사, 최강욱 변호사 이 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은 겁니다. 자, 왜 제가 그걸 기회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이 방송을 하면서 참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김세훈 1심 재판장은, 왜 김세훈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라는 그런 가혹한 형을 선고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참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닙니다. 제 주변에 많은 법조인들도 저 마찬가지로 징역 25년 선고 저거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고 있는 김땡땡 변호사도 징역 25년 선고이 납득이 안 됩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왜 25년형을 선고했을까?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법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청와대의 그 청와대의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한 역할을 누가 했을까 한 그 의문입니다. 그 의문은 제가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던 의문인데 조국, 김세훈, 최강욱 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저로서는 진짜 아주 절묘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 제가
이 청와대의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한 이 인과관계, 이 관계에서 제가 주목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조국, 김세윤, 최강욱입니다. 이 세 사람 계속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세 사람 또 무슨 관계냐? 자, 최강욱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가 조국 교수입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하고 조국 교수는 30년 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법정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최강욱 변호사도 30년 직이 맞습니다 라고 다시 합디다. 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하고 김세훈 판사는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입니다. 동기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같이 한 관계예요. 그리고 김세훈 판사는 최강욱 변호사의 아내와도 아는 사이다. 이게 뭐 법정에서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 김세훈 판사의 거주지가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의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기도 용인입니다. 자, 이런 점을 다 감안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강욱 변호사가 이 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 국선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묻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1심이 선고된 2018년 4월 6일 전까지 김세훈 판사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막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재판장이 누구라고 보도됐을 때, 그러니까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은 김세훈 판사다라고 보도되었을 때 자기가 김세훈 판사한테 고생하겠다, 힘내라 라는 취지의 격려성 문자를 자기가 보내는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는 한번 보낸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러나 전화 통화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하고 이 통화를 하는 그 변호사가 통화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또 친구지만은 판사님들은 잘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강욱 변호사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세훈 판사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김세훈 판사 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현직 판사예요.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 때 증언석에 앉은 거예요. 위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아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세훈 증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묻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탁 던집니다. 물론 제 국선 변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하고 싶었지만은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 안 된다 해가 저는 못하고 국선 변호인이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하여 최강욱 변호사와 대화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점잖게 물었습니다. 대화한 적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이제 김세훈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그 재판 하고 있냐? 그런 정도의 대화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어떤 내용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그 재판 하고 있냐?
대통령 사건 재판하고 있냐 하는 그 정도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국선 변호사가 다시 추궁을 합니다. 대화를 한 적은 있지요. 아까는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었지만 이번엔 대화를 한 적은 있지요 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세윤 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오고 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 정도의 인사말 정도를 해가지고 그런 주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주제의 대화가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정언한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 한 번 보낸 거 외에는 없다.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김세윤 판사는 통화는 했다. 그 통화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고 있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이상의 선은 안 넘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은 법정 녹취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인 판사가 민변소속, 최강욱 변호사는 민변소속입니다. 민변에서 사법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민변소속의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다. 전화통화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가 오겠습니까? 추측이 있지만, 민변이 지금 분위기는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등 뭐 그런 이야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는 또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라는 사람하고 30년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잘 있냐? 뭐, 건강 괜찮냐? 이런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나머지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회 통념에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제가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최강욱 변호사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할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에 대한 결심 공판은 6월 9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6월 5일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다가 제 무죄를 주장하는, 저는 이런 근거로 저는 무죄다, 그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의견서를 제가 직접 쓴 겁니다. 피고인 의견서를 제가 사실에 근거하여 제가 쫙 썼습니다. 써가지고 물론 다 쓰고 난 뒤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한테 한번 보내줬습니다. 한번 검토해달라. 그러니까 김땡땡 변호사가 두 군데를 고쳐줬다. 이런 캐표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 표현을. 그래서 최종 그걸 오늘 제가 법원에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국선 변호인의 변론서가 이제 나올 것이고, 또 제 법정에서 제가 또 최후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률 제항은 거의 뭐 오늘로서 사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2주 동안 제 사건의 이 피고인 의견서 이 부분을 쓴다고 A4 용지로 제가 오늘 22장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 쓴다고 제가 방송도 못하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자, 오늘로서 제 사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 당당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내일부터는 제가 승마뇌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거의 매일 제가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법리관계, 승마뇌물에 대한 법리가 이런 점에서 위법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승마뇌물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